자, 지수 방부등식 있는데 36페이지 교재에서 보시면 되고요. 거의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패턴을 잘 보면은 일단 1번처럼 그냥 밑이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같다고 하면 되지. 방학 때는 한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내신 때에는. 자, 밑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밑을 같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로그에는 밑변환 공식이 없거든. 있지만 지수에는 밑변환 공식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세팅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대칭축이 미지수면 경우를 나누는 것처럼 밑에 미지수면 이제 경우 나누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치환하는 케이스 이거 치환하는 종류가 이제 원래 방학 때는 2종류였는데 선생님이 3종류까지 늘려줬었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럼 또 써야 되겠네. 자, 치환하는 3가지 패턴. 이런 거 알잖아. A의 X승 치환하면 T는 이제 양수 치환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거 T로 치환하면 요거는 누구 때문에? 산술기의 평균 때문에 치환되면 2보다 크가신 범위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했잖아.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T로 치환하면은 그렇지.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된다. 기함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래프까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경우 나누기 치환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등등이 있어요. 그쵸? 간단하게 73번을 보시면 3분의 2랑 2분의 3이 밑으로 보이네. 이거 밑이 다르다고 봐야 돼? 같다고 봐야 돼? 요거는 밑이 같은 거라고 분명히 바꿀 수 있지. 그래서 73번은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74번 같은 거지. 이런 건 방학 때는 없었지만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의 근을 찾으란 얘기야. 근데 5하고 2는 절대로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로그를 문제마다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다 무슨 로그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 로그.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미리 몰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양변에 과감하게 무슨 로그? 사용 로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취하면은 이쪽은 2x에 로그 5인데 로그 5를 그냥 살릴까? 로그 그냥 살릴게요. 일단 2x의 로그 5 이꼴 1-x의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지. x를 구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x만 다 넘겨요. 그래서 x로 묶어버리면 2배 로그 5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됩니다. 는 로그 2인데 얘들아 이 정도 센스는 있지. 로그 2 2개인데 로그 5가 2개인데 로그 5 1개랑 로그 2 1개를 더하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1 플러스 로그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로그 2니까 우리가 원하는 x값, 알파 값은 1 플러스 로그 5분의 로그 2다. 뭐 이런 산수 하는 거야. 그지? 뭐 이건 산수니까 그냥 보고 감명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을 보시면 x제곱에 x-2제곱이랑 그 다음에 4x-3에 x-2제곱이야. 일단 이 녀석은 형태가 유형이 밑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첫 번째는 경우를 나눠야 돼. 근데 이거 지수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만 똑같으면 돼? 밑만 똑같으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x제곱 이꼴 4x-3이니까 열심히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야. 가능한 x값은 1하고 3이 보이네요. 자, 1하고 3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두 개 답이고.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이거는 유형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조심해야 될 게, 혹시 밑이 달라도 말이야, 모든 수의 영승은 어떻게 되죠? 모든 수의 영승은 1로 같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경우 나누기 할 때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만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버리면 밑이 달라져도 지수를 갖다가 뭘로 같이 지수 x-1을 그대로 0으로 만들어주는, 이래도 밑이 달라지지만 이제 된단 말이야. 이거 같아진다고. 그래서 x는 2. 요것도 여러분들의 근에 눌러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근의 합은 1, 2, 3 더하니까 6. 이렇게 얘기해야 돼. 괜찮지? 그쵸? 자, 그 다음에 76번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76번은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학 때도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77 그리고 77번 오른쪽에 예제 문제 두 문제 있는 거 보여? 그거랑 78까지 거기가 모두 하나의 내용이에요. 문제 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요런 거 지수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 제목이 뭐야? 제목부터 봐가지고 시작할까? 77번 위에다가 77번의 제목 뭐야? 우주 최강으로 중요한 거 있어. 크게 써, 크게. 근해 분리를 못하면 이제 이번 시험은 망한다. 특히 근해 분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이쪽은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푸는 자이스토리 안에서는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가 아니라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내신은 여기서도 어렵게 나와. 맞아? 수능평가원에서는 어렵게 내는 데가 딱 거의 정해져 있어. 이번에 너네 숙제한대, 있지? 그지? 근데 내신에는 이쪽 파트로도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요 정도는 넘어가가지고 바로 요 정도로 2의 x 플러스 1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x승 넘어오고 마이너스 k 꼴빵. 요 정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래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일단 치환하고 싶은 게 딱 보이지. 그지? 치환하고 싶은 게 딱 보이니까 이 정도 괜찮죠?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t에 관한 함수로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했었지?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k, 이거 이꼴 빵인데, 치환된 t에 대해서는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 그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양수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치환을 하면 호랑이가 죽었으니까 범위를 남겨야지. 이해가 되죠?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양수 되는 거니까 요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t는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양근. 자,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음근, 이런 거 따질 때에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로 다른 근은 가져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1, 마이너스 k는 양수.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2는 자동양수네요.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막 k, 이 녀석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하시면은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로 갑니다. 요거는 다 선생님이 약간을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보셔야 돼. 자, 거기 식 보이지? 그지? 이 정도는 이렇게 넘어올 수 있지. 마이너스 4배 2의 x승 마이너스 k.
이꼴 빵인데 이게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까지인데, 그지? 양근. 그럼 치환을 했다고 치자. 빠르게 치환 갈까?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 이꼴 빵 이거인 두근인데 치환한 게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지? 치환한 게 누구냐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어. 그지? 근데 x가 양근을 가지면 t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양수, 음수의 경계가 0이니까 0을 갖다 박아보세요. 그럼 t가 얼마야? 1 될 때잖아.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 이렇게. 이거인 두 근을 가지는 문제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치환되는 거 누군지 꼭 써주고. 맞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맞구나. 대칭축이 어딨어?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거. 대칭축이 2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경계가 어디냐면은 1이니까 1 이렇게 1 긁었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로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근의 분리를 따지려면은 세 가지 정보를 따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정보가 뭐였지? 판축함,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4분의 판별식, 반의 제곱 4, 이거 이 양수. 그 다음에 대칭축은 2에 있으니까 1보다 큰 거는 뭐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경계가 1이니까 지금 경계가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 1-4-k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세 개 연립하면 답 나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에 있는 예제는 뭐야? 열심히 넘어가자. 4의 x승 마이너스 2배 2의 x승 마이너스 k가 이꼴 빵인데 x가 무슨 근을 가진대? 음근을 가진대. 그지? 음근을 가진대. 그러면 여러분들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건 분명하니까 빠르게 또 달리면은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k 이꼴 빵까지는 된 거야. 근데 t도 음근을 가지는 건 아니지? t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x가 음수면 누구보다? t는 누구보다? 1보다 작은 근이지. 그래서 1보다 작은 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조심해야 돼. 틀려. 이거는 지수는 양수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실근 가지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x가 음수인 것 자체는 범위가 하나였지만 이게 지수의 성질 때문에 이거는 양 사이드 0부터 1 사이의 근을 가지는 문제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t축에 대해서 대칭축이 어디 있어? 1에 있네. 경계값은 어디야? 0에 있지. 근데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0부터 1 사이에 근, 알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0에선 양수, 1에선 음수. 이거 두 개 쓰면 되겠죠? F1은 음수, F0는 양수. 이런 거 쓰는 문제야. 그지? 78번은 이제 78번으로 가는 거야. 78번은 그렇지. 이거 딱 보이잖아. 마이너스 2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k 이꼴 빵 이렇게 있어요. 실근을 갖는데 치환 누구 할 거야? 이거는 알지? 산술기하 치환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걸 t로 치환하면 x가 아무리 실수여도 t는 무슨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무슨 기하 평균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 때문에. 그지? 이제 말하면 입아품 정도가 됐죠? 자, 그럼 ft는 이제 함수 세어버리면은 이 녀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야. 나중에 쓰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k. 자, 마이너스 2 나중에 이제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자, t축에 대해서 대칭축 어디 있어? 대칭축 1에 있어. 그지? 근데 그냥 근 가지면 안 되고 누구보다 큰 근을 가져야 돼, 얘는? 그치, 2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지? 2, 경계.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근을 가지려면은 저쪽 왼쪽에서 생기는 근은 어쩔 수 없어. 하나는 버려야지. 하나라도 챙기려면.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 이걸로 풀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F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면 판별식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함수값이 음수인 거 사용하면. F1을 갖다 박으면은 4 빼기 4니까 K-2가 남아요. 이 녀석이 음수면 되는데 0 들어가도 돼, 안 돼? 이 꼴 붙어, 안 붙어? 여기는 붙어요. 왜?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괜찮죠? 답이 없어서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준 거야. 너네들이 못 풀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함. 그지? 근데 중요해. 자, 지수 부등식 쪽으로 넘어가 볼까? 지수 부등식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할 얘기는 없어요. 맨날 똑같아. 대신에 그래도 예의상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십시다. 지수 부등식 안에서 그 박스 안에 1번에 기억 니은 있지. 기억 니은 보여? 그거는 묶어야 되지 않을까? 자, 다른 요소들은 거의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는데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예의상 체크 해주고 나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요소들은 다 똑같아. 79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79번 같은 거는 여전히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게 관찰이 되니 그럼 문제는 안 쓸 거지만 경우를 나눌 텐데 문제는 안 쓴다고 그래 놓고 쓰고 있죠. 높아심에 또. 그죠? 경우를 나눌 때 미치 1보다 큰 케이스랑 미치 1보다 작은 케이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변태같이 0부터 1 사이가 먼저 수직선상에 나오니까 얘 먼저 1번하고 얘 먼저 2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지? 이거를 먼저 1번 경우로 가져가면 이거는 감소함수 패턴이기 때문에 반대 상황으로 생각해야 돼. 그지? 순방향으로 풀려면 정의역이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먼저 나눠주세요. 그게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80번은 이제 연도는 안 써놨지만 교육청 문제죠. 선생님은 이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근해 분리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것도 근해 분리인데 근데 조금 더 봐봐. 일단 식이 있어.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넘어가시면은 4의 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k까지 넘어오니까 k 플러스 1에 2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어요. 이게 0보다 크가십니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 그지? 항상 성립하는 무슨 부등식 문제야? 절대 부등식 문제야. 그지? 자, 하던 작업은 합시다. 하던 작업은 해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은 그지? x가 실수하고 하더라도 t는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에서만 성립하시면 돼. 항상 성립하지 않고. 양수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맨날 하던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지.
함수를 바꿔 써보면 ft는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t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가 시면 되는데, 잠깐만 치환하고 나니까 몇 차 함수 됐어 얘들아?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 대칭축이 양수야 음수야? 대칭축이 양수야 음수야? 변수를 갖고 있죠.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미치 미지수면 뭐 한다고? 경우를 나누는 거지. 2차 함수 왔어. 대칭축이 미지수지.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것도 나온다. 아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쓰냐. 자, 축이 미지수야. 이 문제의 제목이에요. 축이 미지수. 그럼 또 뭐 해야 돼? 경우 나누는 거지. 원래 미치 미지수면 경우를 나눈다는 것도 어디로부터 온 거였어? 여기서부터 온 거였잖아. 2차 함수로부터 이게 도출된 거였잖아. 그지? 그것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빡센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대칭축이 어디 있어? 2분의 k 플러스 1인데 이게 0보다 작가실 때는 보여? 우리는 모든 실수 x지만 t는 양수에서만 된단 말이야. 지수 치환했으니까. 양수에서만 성립하면 돼. 맞아? 근데 대칭축이 지금 음수로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음수인 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부터만 양수면 돼? 0부터만 양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식은 이겁니다. f 제로. 근데 제로가 얼마야? 4지. 그지? 이게 4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된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세팅은 이 상황에서 그런 거니까 k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범위는 언제야?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대칭축에 해당하는 2분의 k 플러스 1이 양수일 때예요. 대칭축이 양수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안 그래도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대칭축 자체가 지금 양수에 있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접하거나 붕 뜨거나 어떻게든 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식으로 가도 무방해? 또별식으로 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또별식. 또별식 갑니다. 또별식에 해당하는 녀석은 k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4, 4, 16, 4의 제곱을 빼서 이 녀석이 0보다 작가시면 끝나는 거지.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하지 말고 합차 공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 플러스 4 더하면 5. 이게 0보다 작가시야. 그럼 가능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서부터 3까지인데 이걸 다 쓰면 안 돼요. 이걸 다 쓰면 안 되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는 k 값이 누구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으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지. 1번과 2번의 두 경우로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진 거 요거를 갖다 포함해야 되니까 최종 답은 이 둘을 합쳐서 k 값이 3보다 작아진 녀석은 모두 가능. 요렇게까지 말끔하게 답을 내셔야 돼요. 요거 할 수 있겠어? 그치. 원래 1학년 때도 대칭축이 미지수면 경우 나누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안 돼. 그지?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치환까지, 지수까지 가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81번도) 갈게요.
81번도 어렵습니다. 그지? 그냥 2019분의 2018 2x승 플러스 이거 보시면은 2019분의 2018 2019분의 2018 x승 하나 더를 일부러 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p야. 이 녀석이 0보다 크대. 근데 이게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항상 성립이야. 그런데 사실 2019분의 2018이 숫자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2019분의 2018이면 그냥 2019년도에 나온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지. 그지? 그래서 치환하는 거 이거 먼저 써볼까? 얘 같은 경우는 2019분의 2018 이거의 x승 자체를 t라고 치환할 건데 x가 양수면 t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그지? 오히려 밑 자체가 1보다 작으다니까. 대신에 지수니까 0보다 큰 거지. 그지? 여기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치환된 t로 바꾸면 t제곱 플러스 2019분의 2018 t 플러스 p 이 녀석이 항상 양수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플러스 이 숫자는 대칭축의 위치가 뭐인 것만 알려주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가 음수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t축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0부터 1까지에서만 양수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녀석은 대칭축이 어느 쪽으로? 대칭축이 음수 쪽으로 넘어간 녀석이니까 그지? 여기가 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데서는 상관없고 이쪽이 오른쪽은 증가함수 패턴인 거니까 0부터 1 사이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0에서만 함수값을 양수로 주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식입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이건 그냥 F0가 최소니까 이 최소의 P에 해당하는 녀석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야. 0 들어가도 돼, 안 돼? 돼요? 왜 돼? 왜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t값의 범위가 0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크가 씌워도 돼.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우리의 정의역 자체에 누가 없어? 0하고 1이 없어. 빵꾸뽕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혹시나 이 그래프가 0을 지나치더라도 0부터 1 사이에서 양수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 근해 분리할 때 이 꼴 들어가냐 마냐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그 방부등식 할 때 이 근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82번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는 최신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번호도 그렇고 아주 간결해요. 그죠? 오히려 그래프 쪽이 더 어렵지 요 최신 기출문제는 간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로그 방정식까지 넘어가 봐. 지금 로그 방정식은 보면은 그냥 풀면 돼. 로그 방정식 그냥 풀면 되잖아. 대충 어떻게 푸는지는 알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치환할 때 지금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 지수 치환은 조심해야 되지만 로그 치환은 조심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되거든? 밑이 같으면 그냥 같다고 하면 되고 밑이 다르면 밑변한 공식을 쓰면 돼요. 로그는 밑변한 공식도 있어. 그지? 그래도 로그를 다루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딱 뭐밖에 없어?
밑과 진수의 조건이지. 그래서 로그 방정식 제목이 있는 데다가 예의상 요거는 적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로그 치환은 조심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누구는 조심해라? 로그니까 밑과 진수의 조건은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3도 지금 기출문제지? 아주 간결합니다. 대신에 밑과 진수의 조건을 안 쓰면 틀리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83, 84, 85 이런 것까지는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2번부터 85번까지는 쉬는 시간 겸 선생님이 풀이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 뒤에가 또 중요한 게 나오거든. 잠깐만 쉬었다 할게. 자, 어디로 가야 돼? 41페이지 봐야 돼. 41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시 좀 제대로 된 내용 같은 좀 내용이 시작되는 데인데, 일단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자 평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방정식 쪽이라 그래. 실근의 개수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교점의 개수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진 않을 것 같고, 이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항상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이상한 식들이 있는데, 그지? 이거 선생님이 평소에 했던 얘기야. 정리는 근데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야. 막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같은 거지. 아니면 막 삼각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은 근이야. 아니면 지수 함수나 다항 함수. 이런 아이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녀석의 근. 우리가 수치화 시켜서 걔네들을 직접 찾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예 수능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함수가 나오면 걔네들을 연립해서 근을 구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으로 박아주는 건데, 성질이 다른 두 함수가 나오면 누구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연립을 절대로 금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거 언제까지야 이거? 수능 볼 때까지야. 무조건 그래프로 가셔야 돼. 성질이 다른 두 함수가 나왔을 때 연립하고 있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측면인지 슬금슬금 문제들을 좀 볼 건데, 86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87번을 보면은 이런 거야.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하는데 근의 범위를 설정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절대로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하듯이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대충 봐도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지수함수는 원래 녀석이 좀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게 빨리 올라가는 애고, 얘는 로그 함수를 갖다가 접은애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는 애인데, 포인트들이 좀 있죠. 포인트들이. 자, 항상 지나는 점 0 집어넣으면 어디 지나야 돼? 0,2 지나야 되고, 자, 여기 근대는 데는 어디야? 오히려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데죠. 그죠? 일단 교점이 어딘지는 알겠어. 교점은 여기밖에 안 생겨.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알파인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만 딱 봐도 답이 보이네. 답은 몇 번이야? 0부터 2분의 1 사이니까 1번이에요. 1번.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에다 실어놨겠어? 그건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닉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좀 더 근의 위치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주 좋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어? 튕기기 전법이 있다 그랬지. 튕기기 전법을 여기를 이렇게 딱 이용해 보시면은, 이거를 2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가 어디야? 접힌 쪽이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되는 데를 찾을 수 있어. 그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알파지? 그지? 알파가 아니지 참. x 미안. 그지? 거기에서 x 값이 8분의 1. 2의 마이너스 3승인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8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세련되게 나온다면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 알파 값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이 정도까지. 알파는 0보다 큰 건 맞는데 8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거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8번은 문제가 어렵고 쉽다를 떠나서 문제가 좋아. 로그 x랑 ax 더하기 b인데 이게 지금 숫자는 2밖에 없고 알파벳만 너무 많거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는데,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 밑줄 치면 교점이 몇 개야? 교점 3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y는 절대값 로그 2의 x랑 y는 ax 더하기 b야. 자, 일단 첫 번째로 느껴야 될 거. 자, 여기 있는 ax 더하기 b는 알파벳만 4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x에 관한, 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1차식은 도형적으로 직선이다. 그지? 이게 직선이라는 것만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알파벳 많다고 쫄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래? 교점 3개래.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 함수가 접히면 이렇게 접히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직선이랑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야. 그럼 이런 식이면 교점 3개? 안 돼요. 이런 식이어도 안 되고 접해도 안 되고 어설프게 이런 스타일로 지나가야지만 근이 3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하필이면 그 교점 3개에 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야? 아니죠.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알파, 여기는 2알파, 여기는 3알파. 그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준점들이 있어. 기준점들이 여기가 1,0이란 얘기고 여기는 0,1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알파 값은 어디에서만 가질 수 있어? 0부터 1 사이에서만 첫 번째 근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y 값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꺾인 쪽이야 그대로 쪽이야? 꺾인 쪽이지. 이거 원래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로그 2의 알파가 돼야 되고, 요 2알파랑 3알파는 그대로 쪽이지 1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2의 2알파가 돼야 되고 여기는 로그 2의 3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세근의 합을 구하려면 알파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찾아?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돼? 진짜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 ax 더하기 b를 뭐 연립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지? 근데 점이 3개잖아. 그러면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대. 우리는 뭐밖에 안 쓴다고? 기울기가 같다. 이것만 쓰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알파랑 2알파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 2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로그 2의 2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이게 기울기고, 2알파랑 3알파 사이의 기울기는 뭐 3알파 마이너스 2알파분의 로그 2의 3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2알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지?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생각보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답은 굉장히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를 제끼고요. 로그 2로 이제 다 합쳐버리면 실제로는 얘는 2알파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은 알파가 날아가고 2분의 3만 되면 되는 거네. 어우, 신기하네.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란 얘기고, 원래 제대로 된 알파 값은 뿔마 2분의 루트 3인데, 근데 알파 값의 범위가 반드시 어디로 제한돼야 돼? 0부터 1 사이로 제한돼야 되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뭐야? 특수각 같은 느낌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무튼 세근의 합이니까 알파, 2알파, 3알파 더하면 6알파. 6배 하면 답 나오는 거야. 3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가 좋다고 했던 89번, 90번으로 가는 거야. 최신 문제이기도 하고. 그지? 자, 89번, 90번 먼저 풀어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알파가 0 되는 거고 베타 플러스 로그 3의 베타가 0 되는 이 알파랑 베타를 뭘 기억, 니은, 디귿을 하는데 이거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없죠.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기본 로그를 가지고 얘네가 넘어가자. 얘네가 넘어가면은 로그 2의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y는 로그 2의 x랑 누구하고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의 교점이 누구야? 이거의 교점이 알파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y는 로그 3의 x랑 y는 마이너스 x. 이 녀석의 교점이 베타구나. 이렇게 발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식으로만 나온 문제도 그지? 구할 수 없다면 그래프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교점 있는 쪽을 갖다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한 녀석은 로그 2의 x, 한 녀석은 로그 3의 x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x를 갖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증가하는 이 녀석이 로그 2라는 걸 안다면 여기의 교점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녀석의 교점이 베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알파가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그지? 그럼 2분의 1을 찾아야 되거든. 여전히 같은 전법을 이용하는데 표현 때문에 문제를 낸 것 뿐이에요. 이용할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점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조지면 절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슬쩍 보시면은 여기 로그 2에서 튕기는 이 값이 있을 거거든. 여기가 어디가 돼야 돼? 그치.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 요거를 비교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이쪽이 그냥인데 이거는 누구를 비교한 거냐면 y 값을 비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로그 2의 알파지. 그럼 여기가 뭐야? 로그 3의 베타야. 당연히 이쪽이 위에 있어야 되네. 그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아주 간결하지 않습니까? 기억은 x좌표, 니은은 y좌표. 이런 거 비교하는 거야. 마지막 디귿은 2의 알파승이랑 3의 베타승이니까 어이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디귿은 어차피 로그 가지고 노는 거니까 저걸 지수로 바꿀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로그 2의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그지? 자, 로그 3의 베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베타가 돼야 돼. 자, 요 정도 지수로 바꾸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2의 마이너스 알파승 이게 뭐란 얘기야? 알파란 얘기야. 3의 마이너스 베타승이 뭐란 얘기야? 베타란 얘기야.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엔 누가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알파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하시면은 2의 알파승이랑 3의 베타승은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디귿도 참이네. 어렵지 않죠. 그죠? 보고 나면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90번도 가자. 90번은
몇 가지 선행 지식이 좀 있으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 건져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보시면 이거 일단 봐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딱 봐도 뭐야? 수능이라고 박혀 있고 2023이야.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값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n 절대값 그다음에 절대값 아이고 뭐 이렇게 그지? 어렵게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되고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와 있어. 그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그래프 하나만 보고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절대값 안의 그래프가 밑이 다 1보다 커요. 3이나 2 이런 식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두 그래프들을 뽑아 그리면 얘네들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프들이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 그래프의 구조만 따지면 이 녀석은 단조 증가함수들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만 하는 그래프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봤자 그지? 기껏해야 근이 많이 생기는 데가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지 같은 GT라는 아이를 새로 설정하는데 GT라는 함수는 새로운 함수죠. 새로운 함수. 그지?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뭐냐면 fx equal t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래요.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지? 방금 얘기했듯이 단조 증가 함수를 접어봤자 어디선가 긁으면은 근이 많아봤자 몇 개밖에 안 생겨. 2개밖에 안 생기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이 4는 무조건 2 더하기 2의 구조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최대값이 4가 되는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게 최대값이 4가 되려면 항상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어떤 교점의 개수가 4개인 데가 한 번이라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항상이야? 어떤이야? 어떤이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놓쳤는데 이거는 항상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이야? 어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게 진짜 딱 한 번만 있으면 돼. 편안하게. 응?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볼게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갈려 있는데, 그지? 어떤 지수 함수를 일단 좀 내려야 돼. 그지? 내렸는데 내리면은 여기가 막 마이너스 n인가 될 거고 얘가 0, 어디를 지나야 돼? 9-n을 일단 지나야 되는 거야. 근데 9-n이 여기 있었으면은, 그지? 이거를 접어도, 그지? 단조 증가 함수가 계속 음수에 있으면 접으면 단조 감소 함수만 되는 거야. 이런 스타일로 접히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절편이 9-n인데 이거를 여기다 생기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이를테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9-n. 그러니까 꺾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꺾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꺾이기만 하면. 두 번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봅시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되죠? 0 집어넣으면은 2-n을 집어야 되는데 2-n이 만약에 위에 갔다 올라가져 있었어. 그러면은 이게 양수 쪽에서 접을 게 없잖아. 그러면 계속 단조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2-n이야. 그거를 접혀 놓으면은 요런 식이 돼서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어디야? 그렇지, 여기는 n-2야. 이 n-2로 접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값이 얼마일 때 교점이 4개가 되는 게 존재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이 아니라 어떤이란 말이야. 정말 단 한순간만 그런 아이가 있기만 하면 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6262 이런 대로 잡을래? 그냥 연근처로 요렇게 잡을래? 그지? 그냥 연근처로 요렇게 교점 4개인 데가 보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보이면 끝.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9-n은 위쪽에 있어야 돼, 양수. n-2도 위쪽에 있어야 돼, 양수. 그럼 가능한 n값의 범위는 누구보다는 2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가능한 n값은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합하래. 바보같이 합하면 안 되고 3 더하기 8도 4 더하기 7도 5 더하기 6도 11입니다. 그죠? 11이 몇 번? 3번.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 33. 정대 몇 살? 33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이란 생각이 있으면은 조금 편안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로그 부등식이 있는데 로그 부등식도 뭐 구조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는 해주세요. 예의상. 그 1번에 1번, 2번 있지?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니까 부등호보 안 바뀌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보가 반대로. 요것만 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다룬다는 그 측면에서 반드시 누구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박스에 제일 밑에 적혀 있지? 밑가진수의 조건, 이 녀석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91, 92, 93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하나도 안 풀어줄 수는 없고 92번 딱 하나만 조금만 보여줄게요. 자, 92번에 이제 집합 같은 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A만 좀 달아보고자 합니다. A만. 자, 그러면은 로그 3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4에 X가 1보다 작가실 때 만족하는 자연수에 뭐 이렇게 자연수 세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녀석이 지금 로그 안에 또 잡혀 있으니까 로그 3의 거시기가 1보다 작가시려면 로그 4의 x는 누구보다 작가? 3보다 작가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요거 한 번 더 풀어야지 뭐. 우리는 원하는 게 x니까. 그래서 x는 한 번 로그를 더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보다 4의 3승 4의 3승 얼마? 64보다는 작가시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지. 이 녀석도 로그 3에 잡혀있는 진수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뭘 써야 돼? 이 녀석이 진수 역할을 해주니까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로그 4의 거시기가 0보다 크려면 x는 누구보단 커야 되는 거야? 1보단 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쪽 왼쪽 라인이 원래 없었던 건데 생긴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밑가진수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를 다룰 때에는 항상 밑가진수의 조건을 무조건 써야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학교 시험에서도 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B는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숙제인데 숙제가 D로 따지면은 D를 이제 1번부터 166번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그지?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C에 그지? 뒤쪽 있을 거야. 뒤쪽. 여러분들 오늘 숙제 다 못한 사람 되게 많잖아. 여기를 더 마무리를 하세요.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 받을 때 C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면은 또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D는 다 못하고 한 1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99번까지만 이 정도를 좀 추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C를 잘 마무리해 오는 게 더 1번 숙제야. 알았지?
이 D에서 앞쪽은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지? 숙제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자, 남은 시간은 빨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자이스토리 쳐다보지 마, 지금. 다 끝났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말끔하게 마무리 짓고 가면 돼요. 고생했다.